자, 7번 한번 볼까요? 이거는 쉬워 보이네요. 다음 가나의 거래를 붕괴할 때 대변에 기입되는 계정 과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거래 내용이 나오면 회계는 무조건 뭐부터 해봐라 그랬습니까? 분계. 여기에 돈은 필요 없단 말이죠. 돈은 요 계정 과목에 계정 과목만 나왔으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계를 1,00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거 뭐예요? 기계 사고 돈 주는 내용이네요. 맞나요? 기계 사고 돈 주는 내용입니다. 기계는 계정 과목이 뭐? 기계 장치입니다. 장치 사고. 돈 줬나요? 못 줬나요? 돈 못 줬죠? 돈 못 줬네요. 자, 그러면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줬어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 몇 가지가 있나요? 두 가지가 있죠. 뭐 아니면 뭡니까?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 지금은 뭐가 돼야 돼요? 미지급금이죠. 왜 미지급금이 돼야 되나요? 재고자산과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놈은 미지급금. 대변만 물어봤으니까. 다음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제품을 공급해 주기로 하고 계약금 10만원을 현금으로 받다. 이거 계약금 받는 내용이네요. 맞죠? 뭘로 받았어요? 현금. 맞나요? 현금 받았고 계약금이니까 먼저니까 선, 받는 거니까 수, 돈이니까 금. 이렇게 되네요. 맞아요? 따라서 가나의 대변이죠. 대변에는 뭐 미지급금과 선수금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겠네요. 뭐 이런 건 아주 간단한 문제잖아요. 맞죠? 이런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쉬운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먼저 맞춰내셔야 됩니다. 알로서 하나 말씀드려요. 자, 이거 의외로 1번 찍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선수금 선거금. 저는 선수금 찍을 때 먼저의 선, 받는 거네 수, 돈이네 금 이렇게 적는데 학생들은 주기로 하고 딱 보니까 아싸 선급금 이렇게 해버려요. 그거 안 됩니다. 꼭 한 글자씩 하세요. 잘 착각하는 것들은. 이해되셨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돈 안 준대 미지급금, 돈 안 준대 외상매입금 이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냥 아싸 외상매입금 이래버려요. 그 큰일 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착각하지 않도록 하세요. 뭐 계정 과목만 나와 있네.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당좌자산으로 계상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봐요. 자, 이런 거 당좌자산인가 아닌가 이러면 이거 못 외우고 있잖아요. 맞죠? 실제로는 이거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못 외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그럼 못 푸느냐?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풀 수 있나요? 그렇죠.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 가보면 되잖아요. 맞죠? 여기에 쳐보면 됩니다. 자,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해봐요. 자, 컨트롤 F. 현금 및 없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뭐예요?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이런 말이잖아요. 맞아요? 현금에 준하는 거, 뭐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현금, 보통예금 이런 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해봐요. 컨트롤 F. 보통예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 나왔네요. 맞나요? 무엇으로 나왔어요? 당좌자산 나왔죠? 그러니까 요놈이 뭘로 본다? 당좌입니다. 맞아요? 당좌 이렇게 쳐면 돼요. 당좌. 보통예금도 있죠? 요게 뭐? 당좌가 되겠죠. 맞나요? 매출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매출채권은 무엇과 무엇을 매출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팔고란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재고자산을 팔고 받을 권리가 있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 있어요? 외상매출금. 맞아요? 외상매출금. 오늘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뭐? 받을 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뭐? 받을 엄으로 한번 해볼까요? 받을 엄. 컨트롤 F. 받을 엄. 찾았어요? 이 뭐예요? 당좌자산이죠. 다 몇 번입니까? 이게 뭐였어요? 당좌자산이죠. 다 몇 번이에요? 4번. 이거 뭐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당좌자산 이런 것들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는 게 맞고, 자,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가시면서 푸실 수가 있어요. 요거 이런 문제 풀 때는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을 이용하셔서 푸시는 게 있습니다. 요거 푸실 수가 있는데 대신에 무엇이 넉넉히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시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시간이 안 되면 찾을 시간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것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 이 9번은 좀 뭐 어렵네요. 어려운 게 아니고 모르는 거네요. 넘어가겠어요. 10번
10번 한번 읽어봐요. 다음 중 공장의 임차료를 각 제품 제조 원가에 배부하는 방법, 가장 적합한 배부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공장에 보면 임차료를 줍니다. 맞죠? 달세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장에 달세를 주는데 그 공장에서 하나의 제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임차료는 하나로 나가잖아요. 맞죠? 자, 내가 300평을 빌려서 공장 건물에서 300평을 빌렸습니다. 달세를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럴 수 있나요? 근데 내 공장에는 제품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1번부터 6번까지 제품을 각각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300만 원을 1번 제품에 다 포기해야 될까요? 2번 제품에 포기해야 될까요? 골고루 나눠줘야 될까요? 골고루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맞죠? 네. 골고루 나눠줘야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나눠주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면적이죠, 면적. 면적이잖아요. 그게 1번 제품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 그게 많이 좀 배부가 돼야 되고 2번이 작으면 2번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3개 내가 1번, 2번, 3번만 만든다 칩시다. 1번에 1의 비율을 차지하고 1번 제품은 50평, 2번 제품은 100평, 3번 제품은 150평을 차지한다 쳐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150평이 3의 비율로 나눠줘야 되고 50평 차지하고 있는 것은 1의 비율을 나눠줘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이건 상식적인데 맞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맞죠?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이게 제조원가 이렇게 배부하는 방법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부를 해주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됐고 11번 영업이익 계산하는 거. 이 공식입니다. 이건 나중에 계산해요. 됐어요? 네. 자, 아무튼 요놈은 답은 1번 이렇게 넘어가겠어요. 넘어가고 요 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조금 이따가 풀어도 되잖아요. 맞죠?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복잡하고 좀 계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건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우리 오면서 지나온 문제도 있죠. 그 문제 따져봅니다. 됐어요? 자, 다음 이것도 뭐 계산하고 이런 거 좀 나중에 봐요. 자, 다음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별 발급 가능한 정빙 서류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틀린 거 찾는 거네요. 됐나요? 자, 한번 보겠어요. 간이 가세자 있죠. 세금 계산서 이거 안 돼요. 답은 1번입니다. 간이 가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되셨어요? 자,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우리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가 달라요. 자, 간이 과세자는 요거는 간이 과세자입니다. 간이 과세자. 자, 간이 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입니다.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 간이가세, 그게 쉽게 말해서 간이사자는 영세사업자예요. 왜 할머니들이 장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영세사업자입니다. 혜택이 있어요. 간이가세사는. 아무튼 연 매출액이 4,800이니까 한 달에 얼마입니까? 400만원 정도 파는 거죠. 최고 팔아도. 맞아요? 그럼 매출액이 400이라 월 매출액이 400이라 쳐요. 그럼 우리 보편적으로 장사를 하면 딱 다 그런 건 아닌데요. 한 30%, 20%에서 30% 남아요. 30% 남는다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팔면 얼마 남는다? 30원 정도 남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익률을 더 박하게 할 수 있죠. 그럼 내가 매출액이 400이라면은 남는 돈은 얼마란 말입니까? 120. 맞아요? 120만원 내가 순수익이라 쳐요. 그러면 그 수익 중에 달세 줘야 될까 아이가? 맞아요? 달세 줘야지. 자기 인건비 있어야지. 맞나요? 전기세, 물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달에 버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 6, 70만원도 못 벌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업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혜택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간이 과세자예요. 되셨어요? 이 사람들은 간이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간이 영수증을 발행하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나 그리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발급할 수 없다. 됐나요? 요거 또 하나 계속 봐요. 이렇게 발급할 수 없는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간이 사업자는 우리가 간이 사업자에게 과세 상품을 사면 부가세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지 않을까요? 줍니다. 부가세를 간이사업자가 가서면 부가세를 내야 한다. 내야 됩니다. 간이사업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됐어요? 그래서 이러면 큰 기업에서 거래를 하면 왜 매입세 공제가 되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문구류를 샀습니다. 살 수 있죠? 볼펜을 샀어요. 볼펜을 100만원치 샀습니다. 부가세 10만원 줬겠죠? 예? 예, 간이가세사한테 샀어요. 매입세 공제 될까요? 안 될까요?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 받잖아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과세자한테 샀어요. 그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 공제 받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볼펜 100만원씩 살 때 간이가세자한테 사겠어요? 일반과세자한테 사겠어요? 일반과세자. 왜? 매입세 10만원 크잖아요. 맞죠? 그래서 간이가세자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단 말입니다. 됐어요? 네. 네. 큰 기업과는 거래가 또 잘 안 이루어져요.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못 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네.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네. 네. 자, 이렇게 하고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고 다음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부가세 내야 되고 간이과세 사업자는 받은 부가세 있죠. 받은 부가세를 전부 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나라의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율이 있어요. 부가세율, 납부율이 있습니다. 납부율에 따라 일부분의 부가세만 납부율에 따라 받은 부가세의 일부분만 납부한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봐요. 간이가세 사업자가 되려면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이어야 됩니다. 됐나요? 그게 4,900만원 되면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간이영수증을 발행하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사업자에게 과세 상품을 사면 부가세는 내야 됩니다. 그렇게 쉽게 말해서 일반 식당이래 조그만 식당 있잖아요. 그것도 다 대부분 간이가세 사업자가 많습니다. 거기서 밥을 먹으면 부가세는 낸다 안 낸다? 부가세는 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고 다음, 간이가세 사업자는 내가 만약에 간이가세 사업자라 쳐요. 부가세 받잖아요. 밥 팔고 부가세 10% 받았죠. 예? 내가 식당을 해요. 간이가세 사업자라 쳐요. 그럼 부가세 5,000원에 밥값이 5,000원이라 치면 5,000원에 부가세 500원, 5,500원 받았잖아요. 부가세 500원 받았잖아요. 전부 500원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납부율에 따라서 받은 부가세 일부분만 납부해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부가세 내가 500원을 받았어. 500원 받으면 500원 다 납부하는 거 아니야. 부가세 각 업종마다 부가세율이 있어요. 그만큼만 납부하면 돼. 됐나요? 자, 이놈들 같으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일반과세로 하는 게 좋겠어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게 좋겠어요? 이놈이 사업자로 등록한다면은 일단 간이과세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나라에서 많이 보호를 해줍니다. 보세요. 부가세 받기는 10% 다 받잖아. 네. 내기는 받은 거 다 내, 안 내? 안 내. 그러니까 다 안 내요. 내긴 내요. 내긴 내는데 다 내는 게 아닙니다.
일부만 냅니다. 네. 왜 그렇게 해줄까요, 나라에서? 아무래도 4,800만 이하도 하니까 뭐 그렇게 돈을 작게 버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연매출액이 4,800이면 한 달에 400입니다. 네. 400의 이윤을 30% 하더라도 120밖에 안 돼요. 맞아요? 네. 그 달세 줘야지, 전기세 줘야지, 세금 내야지, 이런 거 내고 나면 실제 소득이 5, 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수입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뭐? 간이 과세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런데 4,800만 원이 딱 넘어버리면 자동적으로 일반 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다 받아야 되고 납부 또 매입세 빼고 다 납부해야 됩니다. 받은 거.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를 100만 원을 받았어요. 받으면 100만 원 다 내는 게 아니라 업종에 따라서 20만 원, 30만 원만 내고 나머지 70만 원 네가 묻고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영세사업자 보호해주는 게 뭐? 간이과세자의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든지 할 때는 일단 간이과세자로 해갖고 혜택을 좀 보시고 매출액이 늘어나면 그때 뭐 일반 과세로 전환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근데 간이과세자가 또 단점도 있다 그랬죠. 뭐를 발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큰 기업에서는 큰 업체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분명히 달라 그럽니다. 달라 그럴 때 그때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큰 기업과는 거래하기가 힘들어진다. 만약에 큰 기업과 매출액이 몇 억씩 생긴다 이러면 어때요? 간이과세를 뭘로? 일반과세로 전환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부가세 받은 거 다 내고 대신에 이익이 또 많이 발생하겠죠. 그거 갖고 또 먹고 살면 됩니다.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 이해되시나요? 네. 자, 됐어요. 아무튼 답은 지금은 1번입니다. 됐나요? 자, 나머지 맞는 것들도 한번 봐요. 틀린 것들도 중요하지만 맞는 것들을 알아내야 됩니다. 일반 과세자 중 면세 물품 공급자,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자, 일반 과세자 중에서 일반 과세자 있고 일반 과세자 중에서 면세 물품 공급자는 면세니까 부가세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부가세 있는 것은 세금 계산서고 그리고 부가세 없는 것은 뭐? 계산서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자, 면세면서 계산서면 뭐? 이거는 면세가 됩니다. 그다음 면세면서 카드로 면세가 되면 뭐? 카드 면세, 줄임말 카면. 그리고 면세면서 현금 영수증이면 현금 영수증 플러스 면세니까 뭐? 현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글자가 이렇게 합해집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세 번째, 일반 과세자 중 과세물품 공급자. 과세니까 부가세 있는 거죠. 세금 계산서가 뭐? 과세. 그리고 신용카드로 팔게 되면 뭐? 카과. 카드 과세. 기억나시나요? 현금 영수증 끊어주면 뭐? 현과. 됐어요? 자, 다음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됐나요? 네. 자, 14번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네요. 넘어갈래요. 됐어요? 네. 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건 나중에 풀면 된다 그랬죠? 이런 걸 풀다 보면 한참 풀다 보면 시간 5분 10분 굴러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문제는 나중에 넘겨놨다가 딱 이렇게 보면 계산하는 문제 맞겠죠? 이런 건 넘겨놨다가 풀 수 있도록 합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닌 거 틀린 거 일반 소비세로 간접세에 해당됩니다. 됐나요? 네. 자, 간접세와 직접세가 다르다 그랬죠? 네. 자, 직접세는 어떤 거냐면 소득자 본인이 내는 겁니다. 직접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되는가 하면 그거죠. 여러분들 소득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소득세 직접 내잖아요. 네. 그런 반면 간접세는 어때요? 세 부담은 누가 한다?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냅니다. 근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업자가 받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은 누가 내요? 사업자가 납부합니다. 대신 내주는 그런 세금을 취하고 있어요. 그게 뭐? 간접세가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사람과 그리고 국세청에 납부하는 사람, 세 부담을 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간접세입니다. 실제로 세금을 국세청에 내는 사람은 누가 낸다? 사업자가 실제로 납부합니다. 하지만 그 돈은 누구로부터 나왔다? 소비자로부터 나왔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돈을 내는 사람과 실제로 돈을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이게 간접세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이것도 우리 부가세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직접세, 간접세 한번 말씀드렸죠? 네. 아마 말씀을 안 드렸을 리가 없었을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거 기억나시나요? 네. 자, 요 놈이잖아요. 전단계 세액공제법. 매출세액에서 앞단계에 납부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전단계 세액공제법. 되셨나요? 네. 자, 요거 여기에 맞죠? 1번, 3번 맞습니다. 네. 자, 영세율 보셨나요? 네. 그리고 면세 보셨나요? 네. 예? 면세 있죠? 네. 쌀은 면세라 그랬잖아요. 네. 면세의 가장 대표적인 거, 한번 볼까요? 자, 가공되지 아니한 농, 축, 수, 임산물. 다 이것들 다 면세입니다. 이렇게 쌀, 꽃, 생선 이런 거는 다 면세예요. 가공 안 됐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이게 또 달라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임산물, 수산물을 한번 봐요. 김 있잖아요. 네. 김 바다에서 뜯어온 거 있어요. 네. 그거는 면세입니다. 근데 김을 말렸어요. 네. 그럼 그것도 면세예요. 가공이 안 됐으면 단지 말린 거잖아요. 근데 김에다가 고춧가루 탁탁탁탁 뿌려서 꾸벅 비면 그건 과세가 돼요. 고춧가루 김 되면 과세가 돼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나요? 그렇게 되고 김치 한번 볼까요? 김치 먹을 때 우리 그냥 먹나요? 아니면 배추 우두둑 씹어 먹고 소금 씹어 먹고 고춧가루 씹어 먹고 이래요? 아니면 김치를 담가 먹어요? 담가 먹어요. 담가 먹잖아요. 네. 자, 그래서 배추 자체는 면세입니다. 근데 김치를 먹을 때 배추 먹고 고춧가루 먹고 이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김치 네. 담가 먹잖아요. 네. 김치 자체는 면세입니다. 그런데 그게 병이나 관입이 되면 과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농협 김치 이런 거, 종갓집 김치 있대. 네. 보셨어요? 네. 종갓집 김치는 과세입니다. 달라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종갓집 김치는 한번 보세요. 그게 왜 포장지가 있잖아. 네, 네. 그 딱 진공 포장 되잖아요. 네. 그렇게 관입이 되면은 과세로 바뀝니다. 근데 시장에 파는 김치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은 네. 아주머니들이 김치 담게 맛있게 파는 김치 있잖아요. 네. 그건 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김치를 사더라도 어디가 사다? 시장에 쌀 수밖에 없어요. 왜? 종갓집 김치는 과세니까 10% 부가세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야? 시장에 파는 아줌마는 비닐에 그냥 담아주잖아요. 네. 그런 건 면세예요. 똑같은 김치가 달라요. 그래서 재래 시장이 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 원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본데 물건 가격도 싸게 파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부가세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유 한번 봐요. 우유 소주시잖아요. 네. 소주 그 소 한 마리 사가지고 쭉쭉 짜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 우유 자체는 면세입니다. 살균 하는 것도 면세. 그 병이 있으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근데 하얀 우유 그 자체는 면세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고춧가루 아니고 딸기 네. 빨간 거 딸기 맛 딱 뿌리고 바나나 맛 딱 뿌리면 그건 과세예요. 성질이 바뀌는 걸 봤어. 그래서 아마 저는 우유 비싸서 잘 안 사 먹습니다. 우유 좋아하긴 좋아해요. 너무 비싸서 저는 솔직히 안 사 먹어요. 비싸서 안 사 먹는데 아무튼 우유 먹더라도 딸기 맛 우유, 바나나 맛 우유가 흰 우유보다 훨씬 비쌀 거예요. 왜? 일단 부가세가 들어가 있거든. 일단 똑같은 가격이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딸기 맛이나 똑같은 1000ml가 1000원이라 쳐요. 하얀 우유가 1000ml에 1000원, 딸기 맛 우유도 1000ml에 1000원이라 쳐요. 그러면 딸기 맛 우유는 무조건 1100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 부가세가 있는 거거든요. 이래 성질이 바뀌면 과세 상품으로 바뀝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아마 그래서 딸기 맛 우유나 바나나 맛 우유가 일반 하얀 우유보다는 무조건 비싸요. 왜? 그거는 과세기니까. 그건 과세니까. 그래서 비싼 거구나.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지금 드리는 모든 말씀은 부가세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산회계 1급에서 따지는 세금은 부가세만 따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먼저 말아주시고. 자, 다음. 답은 몇 번? 2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가 맞으니까. 이거 생산지급 과세 원칙이 아니라 무슨 지급 과세 원칙일까요? 소비지급 과세 원칙입니다. 소비지급 과세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다 그랬습니다. 네. 자, 수출이란 말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일본의 자동차는, 나는 자동차 만들어 파는 현대자동차입니다. 우리나라 똑같은 차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소나타입니다.
소나타가 2천만 원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팔 때는 얼마 받아야 된다? 2,200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일본에 수출할 때는 2천만 원만 받습니다. 왜? 소나타를 우리나라에 판단 말은 그 차는 어디서 타고 다니겠다? 우리나라에서 타고 다니겠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소비되는 나라가 어딥니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일본에 수출하게 되면 어때요? 그 차는 어디서 탄단 말입니까? 일본에서 타고 다닌단 말입니다. 소비주국 과세의 원칙에 의해서 그 차가 사용되는 데는 뭐 일본입니다. 일본에 팔 때는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우리 전산회계 1급에 놓는 모든 세금은 부가세입니다. 부가세에 대해서만 따지는 겁니다. 다른 세금, 뭐 특별 소비세 이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네. 자, 소비주국 과세 원칙. 그리고 한번 보세요. 또 하나 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실무에 실용적인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면세점 아시죠? 네. 외국에 갈 때 면세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면세점 부가세만 따집니다. 다른 세금은 다 빼겠어요. 내가 중국에 여행을 갈 겁니다. 면세점에서 뭐를 팔아요. 그 면세점에서는 부가세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왜? 내가 외국에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 그 물건은 어디에서 쓰인다? 외국에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됐습니다. 또 하나 더. 자, 그리고 면세점이 출국장에도 있고 내가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서 돌아오는 데는 면세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각 나라마다 면세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무엇을 샀어요? 면세점에서. 그러면 부가세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왜? 중국에서 뭘 샀단 말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 나라에서 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도 부가세 받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런데 내가 한국에 귀국을 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려왔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선물 샀는데 아버지 엄마께 모르고 깜빡하고 네. 빠져버렸어요. 네. 면세점에 들어갑니다. 네. 물건 살 수 있죠? 네. 못 삽니다. 아. 출국장에는 없어요. 왜 면세점이 없을 수밖에 없을까요? 소비주국 과세의 원칙입니다. 면세로 팔면은 내가 한국에 내렸어요. 인천공항에 면세점에서 가서 샀어요. 그 물건은 어디에서 쓰이게 되나요? 한국에서 쓰입니다. 부가세 받아야 됩니다. 면세해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귀국할 때는 비행기 내렸서는 면세점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한 군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제주도만 출국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제주도에 놀러 갔습니다. 됐나요? 네. 자, 제주도에서 올 때 보면 면세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서울이나 부산이나 오잖아요. 그때 면세점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 관광 특구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하나만 딱 둬놨어요. 다른 어떠한 공항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귀국하는 데는 면세점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부가세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외국 차량 우리 면세점 중국에서 면세점 사지 말고 우리나라 면세점 확대시키고로 인천공항에도 귀국장에 외국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면세점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부가세법에 완전히 배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아무튼 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는 거 알아두세요. 두 번째, 전단계 세공제법 이거 알고 있는 거죠? 네. 말씀드렸습니다. 영세율과 면세 있나요? 네. 면세도 면세는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런 거 말고도 책도 면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험 칠 때 좋아요. 어떤 거냐면 메인 매출 전표에는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다 구분이 됩니다. 됐어요? 그런데 주로 국민 정신 건강에 관련된 거, 책 이런 거 다 면세입니다. 예를 들면 TV 방송 있죠? 네? TV 방송은 면세입니다. 면세인데 그게 보면 방송 안에 광고 있잖아요. 네. 광고는 과세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렇게. 약 있죠? 약도 면세약도 있고 과세약도 있고 그래요. 그거 달라요. 약도 면세약도 있고 과세약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죠. 면세도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은 국민 정신과 그게 국민 교육과 관련됐다든지 또는 문화와 관련됐다든지 또는 의료에 관련된 것들은 면세가 많습니다. 자, 봐요. 아파서 병 고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건 다 면세예요. 아픈데 부가세 내라 보세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맞죠. 그런데 예뻐지는 건 다 과세입니다. 왜냐면 흔히 알고 있는 쌍수 있잖아요. 쌍수. 네. 과세입니다. 과세. 쌍수 과세예요. 성형수술. 아파서 그런 거예요. 예뻐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뻐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과세입니다. 근데 내가 심장수술했어요. 그건 면세예요. 그거 달라요. 이렇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 것들도 조금씩 알아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잘했어요.